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문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최근 여러가지 행보가 뭔가 좀 수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상현이 정권 측에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게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윤상현이 선관위의 각종 선거 조작 행위가 잇따라 밝혀지고 수많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고 철저한 진상규명보다는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악성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애국 시민 및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박쥐 같은 윤상현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즉시 국조특위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당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 한국 보수의 위기는 분열이 아니라 이념의 괴멸 때문이라면서 이념적 정체성 없이 시류에만 영합하는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같은 패션 보수를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보수의 진짜 부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상현의 황당한 주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은 어제 국회에서 한 청년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하지만 완전히 천지차이인 다른 이야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율 조작이 득표율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투표율 조작이 바로 득표율 조작으로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선관이라면 득표율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상현의 이 같은 주장은 온갖 저런 문제점을 보고서도 득표율 조작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연결되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은 또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당의 역할은 광장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올림픽공원 저 시민들의 분노를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구체적으로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연대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상현은 또 자기가 위원장인 국조특위가 이달 중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특검이 해야지 국조특위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데 대해서는 부정선거론이 투표지를 없앴다고 주장하니 1900매가 다 있는지 점검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한다, 재검표하면 광장의 동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상현의 이 같은 주장 역시 장동혁 대표나 주진우 의원이 왜 국조특위의 재검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국조특위가 그냥 올림픽공원 그 표만 한번 보고 끝내는 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 없이 자기가 위원장이니까 그냥 한번 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박쥐 같은 그런 행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상현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당원 게시판과 관련 커뮤니티에는 윤상현의 판단을 성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당내 목소리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본인의 선거를 둘러싼 논란들과 맞물려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은 윤상현을 국조위원장에서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퇴출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상현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경합수본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고 투표수 조작을 포함한 전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부실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윤상현의 모습이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수상하다는 그런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입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통계적 관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학자입니다. 그런 맹주성 명예교수는 윤상현을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선동 어쩌고 저쩌고, 부정선거 없다고, 제도 개선 어쩌고, 당장 배지 떼. 너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정말 창피하다. 올림픽공원 247만 장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이 말이야. 무슨 놈의 국정조사, 참정권 박탈이 그리 만만하게 보이나. 헌법 제1조 위반이야.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이 말이야. 네가 뭔데 부정선거 없다냐. 벽돌투표지가 뭔지 설명해봐라. 대법관이 유효투표지라고 판결해서 너도 유효투표지냐. 기억형상종이라는데 그거 증명해봐라. 과학을 무시하는 자들의 시대. 분노가 하늘에 닿는다. 이렇게 맹주성 명예교수는 윤상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맹주성 명예교수는 또 올공이 정치권에 명령한다면서 참정권 박탈은 헌법 제1조 위반이다. 따라서 헌법 수호를 하지 못한 현 정권은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힘당은 결속력이 없는 바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의원은 각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같은 자가 아주 대표적인 정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주성 교수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와 공범으로 특검받을 대상인 바 특검 추천 자격이 없다면서 지난 모든 선거까지 특검에 국가를 재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썸네일 제목을 본색 드러낸 윤상현, 부정선거가 선동이라고 이런 썸네일을 붙여서 윤상현을 질타했습니다. 윤상현의 이번 발언은 특히 선관위를 향한 특검 도입과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앞둔 예민한 국면에서 뜬금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 외면해온 제도권 언론들, 재래식 언론들은 윤상현의 발언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했습니다. 윤상현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공표한 이후에 후보자들의 득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자뿐만 아니고 지금 득표자 수에서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상현은 투표율 허위 입력이 득표율 조작과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득표율도 지금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전북 전주 완산구, 경기도 시흥, 신현동 및 연성동, 경북 김천 등 4곳에서 후보들의 득표수를 사후 손질한 것을 포착하고 투표수에 이어서 득표수도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상현의 이번 이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상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저따위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으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시점이나 발언 내용에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민적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보수의 위기, 분열이 아니라 이념의 괴멸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수의 몰락을 두고 보수 분열 탓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 원인 분석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오진하면 처방과 약이 틀려져 결국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 중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가 아버지를 둔 이가 있다. 그런데 이른바 명의라 불리는 의사의 뇌질환 오진으로 뇌가 반 이상 손상돼 지금은 초등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치명적인 비극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딱 이 오진의 늪에 빠져있다. 주연철은 이어서 중도병에 걸려 이념을 내던진 보수라는 소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보수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스스로의 이념을 내던지고 얄팍한 중도로 이동하려다 극좌 세력에게 질질 끌려다닌 데 있다. 국가 전체를 좌파적 생태계로 만들어버린 이 무능함이 진짜 병인, 즉 병의 원인이다. 당헌당규에 김종인식 기본소득이나 진보진영의 과도한 복지정책을 버젓이 심어놓았다. 진보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절비하게 늘어놓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굳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국민들 입장에선 좌나 우나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고 묻는 것이 당연하다. 상황이 이럴진데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당으로 변모하는 것만이 보수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일제히 패션 보수들이 다시 뭉쳐 분열의 강을 건너야만 이긴다고 합청하고 있다. 이 사람들아, 보수 분열이 문제가 아니다. 주연철은 이어서 패션 보수의 몰락과 잃어버린 주도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다. 허구한 날 노란봉투법, 52시간제, 돈풀기, 문재인 케어 등 극좌 세력에게 이념과 정책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기고 그 뒷공무니만 쫓기 바쁜 패션 보수가 결국 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을 보라. 틈만 나면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며 돈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보수인가? 보수는 권리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다. 최근 감사의 정원을 잘 만들었다고 치자. 하지만 그 공간에 담긴 진정한 보수의 메시지가 있는가? 단순히 감사라는 감성적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책임, 한국이 6.25 혈맹국의 헌신에 대한 화답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작금의 보수 위기는 분열이 아니라 보수 이념의 괴멸에 있다. 정치인 그 누구 하나 국민의 책임, 도덕성, 가족의 중요성, 국제사회와 동맹에 대한 책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마치 식당에서 공짜 반찬만 기다리듯 국가의 공짜 지원만 바라는 대한민국 정치는 그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주연철은 마지막으로 권리에서 책임으로 패션을 버리고 진짜 보수로 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권리의 정치에서 책임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껍데기뿐인 패션 보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만 총선도 대선도 이길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스스로 땀 흘려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지 국가가 돈을 퍼줄 테니 잘 살아보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제는 보수의 근본인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념적 정체성 없이 시류에만 영합하는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같은 패션 보수를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보수의 진짜 부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연철 전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주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